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동영상 자료는 약사님들께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돕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규정상 요양비 지원 시스템 대상이 되는 그 당뇨 환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지원 품목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지원 대상자에 따라 얼마의 기준 금액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그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등록, 구입, 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화면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요령과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요양비 청구 등록 요령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양비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를 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19세 미만과 임신 중인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산부인과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품목을 보시면 혈당 측정 검사지, 체혈침, 그리고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 바늘이 그 주 대상이 되고,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약국에서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 환자가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건 2015년이고요.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약국에서 환자들을 보면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병원에서도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생님들께서 이 제도를 좀 이해하고 환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오늘 이 동영상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자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 처방이라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는 90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180일까지 처방이 가능합니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경우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그리고 임신 중인 그 임신성 당뇨의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하루에 2,500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2형 당뇨 일반인인 경우에는 투여 횟수에 따라서 1회 투여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900원, 2회 투여하는 경우에는 1,800원, 3회 투여하는 경우에는 2,5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급 기준을 보면 저희가 지원 금액을 100%를 봤을 때 사실상 본인이 10%를 내게 되고 공단에서는 90%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 써 있는 설명은 복잡하지만 기준 금액 한도 내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90%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실 구입한 금액의 90%를 공단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 재료 처방은 여기 표시된 대로 이러한 각 과에서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할 수 있고요. 2형인 경우에는 모든 의사가 다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신 중 당뇨병인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처방을 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첫 구입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고요. 저희가 전산으로 바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한 거는 보통 일주일 안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등록하고 또 약국에 와서 구입하고 약국에서 청구하는 절차를 그림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가 요양비 전자처방전 발급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병원에서 종이 처방전을 주고 약국에서 그 처방전에 따라서 제품을 교부하고 별도의 청구 절차를 가져갔는데, 지금은 환자가 종이 처방전을 받지 않고 휴대폰으로 맨 위에 써 있는 DMA 202203-0001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처방전 등록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고, 요거를 약국에 제시를 하면 약국에서 이 번호를 입력하면 의사가 처방한 것이 다 한 번에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입력할 때 해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환자가 만약에 30일치가 나왔을 때나 90일치가 나왔을 때 환자 요구에 따라서 의사와 통화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 전산 청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바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록이 바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바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제품은 그대로 주시고
좀 대기하고 있다가 한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진행을 절차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환자가 처방전을 발행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약국에서 아니면 다른 그 의약 외품을 파는 뭐 우리 에서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공단에 확인한 결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혹시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닌 경우라면 그 처방 기간에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걸 밖으로 나가면 괜찮은데 중복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환자 휴대폰에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문자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게 확인이 안 된다면 공단으로 전화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자료는 뒤에 자료에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요양비 전산 청구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설명을 하지만 사실상 약국에서 이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환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또 약국에서 위임을 받아서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이 전산 청구를 대행하려면 일단 홈페이지에 당연히 회원 가입을 해야 될 거고, 기존의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회원 정보만 변경하는 것만으로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보험 수급자는 당연히 전산 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산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에 별도로 환자가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고 수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약국에서 사용하는 파마이티 3000 등 프로그램에서 뒤에 화면에 보여드리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 지금 보여주는 서류가 전부 다 3가지가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입력한 다음에 출력을 해서 환자에게 주시면 되고,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에는 10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100% 돈을 다 받고 영수증만 서류만 만들어 주시면 환자가 직접 각 지자체에 가서 사회복지과에 청구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 전산 청구 절차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말로는 어려운데 요 1번부터 7번까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당뇨병 환자가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휴대폰에 그 등록번호를 가지고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처방전의 필수 사항이 다 입력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4가지 품목을 주는데 뭐 체열침을 주든 뭐 인슐린 검사지를 주든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반송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서명도 있어야 될 거고, 가장 많이 빠지는 경우가 체크가 안 돼 있는 경우하고 의사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준비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게 잘못돼도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연락해서 처방전 새로 받으면 되고, 그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재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방전이 왔을 때 이 처방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필수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사용기한 내에 다시 방문한 경우,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에 온 문자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날짜에 도래하지 않아도 14일 전에는 그대로 교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처방전 사용기간이 7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14일, 90일로 발행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 제품을 주시고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리가 전혀 없고요. 여기 그 위임을 했을 때 이게 문제인데, 저희가 위임을 할 때 옛날에는 최근 3년간 위임장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임장을 받으면 2년간 저희가 위임을 해서 대행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바뀌어서, 전에는 저희가 위임장을 받아서 처음에 그 위임장을 등록할 때 환자 신분증 사본하고 그 다음에 약국의 개설 등록증까지 같이 냈었는데 지금은 개설 등록증은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처방전을 받으시면 그걸 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임장을 받아야 되니까 한쪽에서 위임장 쓰게 하시고 또 그 신분증 복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환자가 제품을 샀을 때 현금을 샀으면 현금 영수증을 해주시고요. 카드를 샀으면 카드 매절 전표를 별도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부 더 복사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까지는 저희가 그 위임장하고 환자의 그 신분증 사본을
저희가 팩스로만 보냈었는데 최근에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서 전산에서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그 서류를 스캔을 해서 첨부를 해서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신청을 하면 바로 되지는 않고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가 되는 거니까 처음에 신분증하고 보낸 다음에 이틀 정도 후에 별도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일단 위임장을 저희가 받아놓고 위임 허가가 되면 그 다음 세금계산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저희가 오는 한 그날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수증을 발행한 그날을 기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저희가 잘못 발행하면 수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하고 다 서류가 구비가 되면 2, 3일 후에 저희가 바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는 뒤에 보여드릴 건데 간단합니다. 저희가 그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고요.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린 서류들을 다 스캔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스캔을 해서 파일로 다 첨부해서 하면 되고요. 돈은 보통 일주일 안에 나오게 되고 저희가 뒤에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돈이 나왔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나오지 않았다면 거기서 버튼을 눌러서 다시 들어가서 간단하게 수정만으로 다시 청구가 됩니다. 굳이 전화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은 저희가 환자에게 직접 발송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환자가 약국에 와서 급여 신청을 하면 그 분이 90일이라고 그러면 90일 한 달 전에 공단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줍니다. 몇 월 며칠 날 또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보내줍니다. 여기서 좀 이제 환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 환자는 이 돈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줄 알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 총 금액의 90%를 공단에서 약국으로 위임받은 약국에 지급을 하고 환자는 지금 10%만 내는 거라고 말씀을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왜 돈을 나한테 안 주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돈이 저희 약국으로 그 요양기관에 입금이 되는 그날 보통 문자가 12시에서 1시 사이에 환자한테 이런 식으로 문자가 밑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판매업소로 돈이 들어온다는 말을 문자가 가고요. 약국은 4시에서 5시 사이에 입금이 됩니다. 요거는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입니다.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 처방전에 보시면 하나하나 체크가 다 돼 있고요. 그냥 그게 다 돼 있는지 보시고 의사분의 서명 돼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병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에서 모든 항목에다 표시를 해달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표시된 품목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환자가 필요한 품목만 골라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보면 여기 보면 당 검사를 하루에 뭐 2번을 하고 인슐린을 2번 맞는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바늘을 줄 때 100개 포장이면 100개를 다 줍니다. 이분이 90개 필요해도 100개를 주는데 문제는 이분이 바늘도 필요하고 검사지도 필요한데 이거대로 따지면 뭐 검사는 2번 하니까 90일 동안 뭐 200개 안쪽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바늘도 200개 안쪽이 필요하다 하는데 나는 바늘이 많아. 그런 경우에는 검사지만 주셔도 됩니다. 총 금액이 중요하고 항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요령껏 하셔가지고 바늘이 많이 부족한 분들은 바늘을 주시는 게 좋고 또 검사지가 많이 필요한 분들은 검사지를 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주의할 거는 이 판매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슐린을 맞는 2형 당뇨에는 저희가 전산 청구를 해서 공단에서 돈을 90%를 받지만 일반 판매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가격이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 하시는 게 좋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 환자는 10%밖에 안 내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으로 좀 고가인 경우도 오히려 환자가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BD 거를 많이 쓰는데 국내 거 15,000원짜리 바늘과 2개를 놓으면 다 25,000원짜리를 가져갑니다. 그만큼 좋은 퀄리티를 쓸 수 있고 이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바늘 하나 가지고 이틀, 3일 쓰는 그러한 거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을 환자가 직접 쓰면 위임장과 그 환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가능한데 그분을 다시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써야 되고요. 그분의 위임하는 분도 똑같이 서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이 와도 그냥 한 장으로 하고 아니면 가져가서 써서 오라고도 합니다. 이게 좀 편하고요. 대신에 이 위임장은 한 번만 쓰면 2년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환자가 쓰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만 문자가 갔을 때 환자하고의 트러블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홈택스에 들어가서 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쉽고 여기 보면 여기 조제 발급을 로그인한 다음에 누르면 여기 건별 발급이 있습니다. 건별 발급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로 입력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입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세금계산서는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발행하는 겁니다. 환자한테 받은 거는 저기 영수증으로 냈기 때문에 나머지 90%에 대해서 발행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하나 있냐면 환자가 만약에 90일 처방을 받았는데 인슐린을 하루에 한 번 맞는다고 치면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81,000원어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사람이 저희가 세 가지를 좀 해놨는데 검사지를 몇 개를 가져가고 바늘을 몇 개를 가져가다 보니까 9만 원이 됐다. 그러면 9,000원이 오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상 영수증을 끊을 때는 9만 원에 대해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8,100원과 오버된 9,000원을 더해서 카드 영수증을 발행하든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고 여기서 쓰는 이 단가 금액들은 매번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공단에 할 수 있는 거는 81,000원에 대해서 90%를 청구하는 거니까 그 금액을 계산해서 각 항목별로 편한 대로 하시고 나머지 하나를 정해서 이 차액만큼 별도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세 개로 다 나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도 하나하나의 금액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약사님들이 요령껏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양비 청구 등록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고요. 저희가 일단 세금계산을 발행한 다음에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해진 대로 순서대로 계속 커서가 다음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탭을 누르면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며칠을 더 기다렸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의사분하고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미 제품은 나갔는데 여기서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병원에 전화해서 그 발행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전표를 쓰지 않고 그런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이물을 발행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청구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기능들이 많이 바뀌어서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반송 재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지 보고 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 나왔을 때는 다시 그거 더블 가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필요한 것만 수정해서 다시 저장을 하면 바로 청구가 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아까 이 페이지에서 여기 보면 이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저희가 이제 세금계산서는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만큼만 발행을 했지만 이 청구 등록할 때는 전체 금액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에 받은 게까지 합쳐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환자가 낸 거가 얼마인지, 그래야만 저희가 그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오버됐을 때 공단 직원이 그거를 보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음 화면인데 저희가 지금처럼 위임장을 가지고 약국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환자가 스스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파마이티 3전 프로그램의 당뇨 지원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 병원 의사부터 쭉 입력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블로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번 오는 경우는 바로 불러와서 또 쓸 수가 있고 이 금액을 맞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금액이 하나하나 너무 복잡하면 그냥 몇 가지 금액으로 맞춰서 하고 나머지 항목만 집어넣으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여기 있는 그 완료를 누르시고 출력 버튼이 나오면 출력을 하시면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관련 서류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약국 도장 찍는 부분이 있으면 도장 찍어서 환자에게 주시고 그 지자체의 사회복지과에 가서 당뇨 소모성 재료 담당자를 찾아서 갖다 주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돈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이게 저희가 그 건강보험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이 똑같은 페이지고요. 의료급여 환자는 이 화면으로 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의료 수급자도 이 화면에서 그대로 입력을 하고 완료를 해서 똑같은 서류를 출력을 해서 주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아직도 모르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약국에서 적극 홍보하셔서 환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약국에서는 환자를 세심히 케어함으로써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